기본서는 119페이지 피시고요. 약집은 47페이지인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부터 나와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래서 나머지 탄력성들 마저 보시는 건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저는 이 M으로 표시할 거예요. 시험에는 이대로 안 물어요. 시험은 항상 소득 탄력성이라고 묻습니다. 새로운 탄력성이 등장하면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부터 찾으시랬죠. 그러면 얘는 개념은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측정하는 탄력성이니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 값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갖는 의미는 똑같죠. 소득 1% 변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는가, 이거 나타내는 거 똑같고, 값을 구하고 싶으시면 독립변수가 소득이니까 소득의 변화율 퍼센트로 표시되는 값, 변화율 퍼센트로 표시되는 값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수요의 증가인, 공급의 증가인 설명할 때 소득이 늘어나는 건 수요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고 배웠죠. 그래서 수요량이 늘어난다. 근데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제일 때만, 단 정상제 이렇게 써놨었죠. 그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득이 늘어날 때 되려 수요량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 수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항상 플러스 값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이게 수요의 가이탈성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요의 가이탈성은 무조건 0보다 크게 만들었잖아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항상 1과 비교했다면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0과 비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0일 때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탄력성 값에 따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에 따라 저하의 종류 판단하는 거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누구랑 비교하니까? 0과 비교하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플러스 값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소득이 늘어나면 이 저하에 대한 수요량도 늘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보통의 경우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정상제. 또는 이게 다른 것보다 좀 더 나은 재화라 그렇다. 우등제. 그럼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0보다 작아졌다는 얘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소득이 늘면 오히려 이 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이건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왜? 얘보다 더 못한 거니까 얘 쓰느라고 얘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열등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를 더 늘리는 게 있다면 정상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우리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 재화가 있다면 이걸 열등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소득이 변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 소득이 늘거나 줄거나 수요량은 항상 비슷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이런 재화를 중간재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밖에 낼 게 없잖아요.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왔던 거예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이 10% 늘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5%만큼 증가했다면 이 아파트는 무슨 재화인가요? 이거 물어본 거죠. 이런 거 나왔는데 틀렸다. 올해 시험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맞으세요라고 내는 문제죠. 무조건 맞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실 탄력성은 그냥 수요의 교차 탄력성. 영어로는 R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탄력성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이것만 봐갖고는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변해서 누가 변할 때 계산하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아무 때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련제에서 측정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럼 관련제란 얘기는 아까 뭐 할 때 배우셨고, 수요의 증가인, 공급의 증가인 할 때 배웠고, 그거 관련해서 무조건 외우고 있을 거, 관련제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어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보완제 가격은 하락을 할 때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다? 증가한다고 배웠죠? 이거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교차 탄력성은. 그래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교차 탄력성도 누가 변해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의 종류 중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를 계산했던 게 있죠. 뭐라 불렀던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불렀던 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계산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도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계산하는 거니까 두 개는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어떨 때? 같을 때 측정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가격 변한 건 누구예요? 이 수요량 변하는 재화와 대체제 또는 보완제 관계에 있는 X라고 하는 재화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수요량 변한 건 이 X제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X제와 대체제 보완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Y제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거로 얘기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때 빌라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한 건 누구예요? 아파트. 수요량 변한 건 빌라. 그래서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다를 때 측정하는 게 뭐다?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교차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첫 번째,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하는 건데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측정하는 거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거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죠. 뭘.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개념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다는 게. 그래서 X제 가격 변해서 Y제 수요량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 값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럼 얘도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X제 가격 1% 변할 때 Y제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이거 측정하는 거고, 얘를 구하고 싶으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고 싶으면 독립변수가 누구니까? X제 가격, 얘 변화율, 퍼센트로 표시되니까 분의 위에는 누구?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제와 Y제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두 가지죠. 대체제일 때도 있고 보완제일 때도 있고. 그럼 이 X제, Y제가 만약에 대체제일 때는 외운 대로 하시면 되니까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Y제 수요 증가한다고 배웠죠? 그럼 이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플러스 값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가 만약에 뭐라면 보완제라면, 보완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그럼 얘도 얘처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값이니까 얘는 항상 0과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0과.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시험 문제 묻는다는 거죠. 얘처럼.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차 탄력성 값에 따른 재화의 종류. 그래서 교차 탄력성을 누구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0일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0보다 커졌다는 거, 플러스가 됐다는 건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 이 상태. 그래서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두 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제와 x제와 y제는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얘기한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졌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은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럼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 x제와 y제는 무슨 관계에 있구나? 보완제 관계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0이란 얘기는 x제 가격이 변하거나 말거나 y제 수요량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왜? x제랑 y제는 대체제 보완제라고 하는 일정한 관련이 없는 제와니까.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런 제와를 독립제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 물어요, 이거.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서는 두 가지 묻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대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내냐면 134페이지인가를 가보세요. 133가 아니구나. 137페이지 가보셔야겠네요. 137페이지. 137페이지. 23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래놓고 22회 때 물었던 건데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가이탈성을 묻고 있는 게 기억이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게 니은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으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수요 공급 이론에서 임대료는 뭐로 보셔라? 가격. 그럼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만큼? 10% 상승했더니 두 가지 일이 생겼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5%만큼 감소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피스텔이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7%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네들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독립변수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는 게 일단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측정하는 탄력성은 종류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두 개라는 거. 같은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같은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 즉 가격 변한 재화랑 수요량 변한 재화가 같을 때는 전 시간에 배운 누구?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두 개가 똑같을 때는 누구로 가는 거예요? 수요의 가이탈성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의 가이탈성. 그럼 확인해 볼 건 뭐예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볼 필요 없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커요?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죠?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이탈성을 뭐라고 읽어요? 비탄력적이라고 읽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건 누구예요? 수요의 가이탈성이 비탄력적이다.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할 건 뭐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는 또 가격 변한 애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어떻다면 다르다면 어디로 간다? 교차 탄력성. 그럼 지금은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다를 때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 교차 탄력성. 그럼 교차 탄력성에서는 뭐만 확인하시라? 가격 변한 방향과 수요량 변한 방향이 같으면 대체제, 다르면 보완제.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뭐예요? 대체제. 즉 누구랑 누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는 누구 들어가면 되고? 비탄력적. 니은에는 대체제. 계산 문제? 뭘 계산했는데? 계산 문제 아니에요. 해설도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뭐하러 계산해 이거를? 계산을 뭐하러 해? 확인할 건 뭐니까? 가격이 변한 거와 수요량 변한 게 같으면 수요의 가이탈성. 확인할 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를 확인해 보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작잖아요. 그때를 뭐라 그래? 비탄력적.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한 거랑 수요량 변화율 비교해 보니까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럼 뭐? 교차 탄력성. 확인할 건 방향.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뭐하러 구하고 있어요, 이거를?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고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려니까 공부할 게 뭔지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 되어 있는 마지막 내용이 이제 공급의 가이탈성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걸 가만히 되짚어 보면 수요랑 공급은 한 얘기가 거의 똑같죠. 수요에서 한 얘기 공급에서도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공급의 가이탈성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누구랑 똑같다? 수요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점만 아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급의 가이탈성과 수요의 가이탈성이 차이 나는 건 결정 요인 말고는 없어요. 즉 개념과 관련해서 계산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똑같고, 다만 구할 때 마이너스 안 붙인다는 것만 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완전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에서 했던 총수입의 얘기는 공급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총수입은 누구랑만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그럼 다른 건 이것만 달라요. 결정 요인만. 결정 요인만. 그래서 수요에서는 이 결정 요인 누구랑 다 엮어서 생각하시라. 대체재수. 근데 공급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기본서에는 정리는 돼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요약집 49페이지 공급의 가이탈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7개 정리해 놓은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7개를 정리할 때 이게 탄력성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수요량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럼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탄력성 문제를 항상 풀 때는 가격이 올라서 만약에 수요라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지금처럼 공급이라면 공급량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라고 고정시켜 놓고 푸세요. 그러니까 탄력성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라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느냐를 할 싶은 거니까 공급량을 많이 늘어나게 만들면 탄력적인 거고 적게 늘어나게 만들면 비탄력적인 거죠. 이 판단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느는데 많이 넣으면 탄력적, 적게 늘면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기 49페이지에 있는 7개 중에 첫 번째,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늘어요. 그러면 가격 올랐으니까 공급량은 늘려야 되는데 비용이 갈수록 많이 드니까 양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느니까 당연히 비탄력적이죠. 두 번째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기술이 점점 좋아져. 그럼 기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많이 늘겠죠. 그럼 탄력적이죠.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이 재화가 신선한 게 생명이에요. 부패하기가 쉬워 잘못하면. 그럼 이 얘기는 미리 만들어서 창고에다 넣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오르면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니까 갑자기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내용이 어떻구나. 비슷결이하구나.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라는 거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는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 그래서 네 번째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라고 하는 거랑 다섯 번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기간입니다. 그럼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라고 하는 건 신축 여부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경제효과 분석할 때 얘기하는 단기와 장기. 그럼 단기는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신축을 못할 만큼 짧은 시간. 장기는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신축을 할 수 있을 만큼 주어진 기간이 길 때. 그럼 얘는 신축을 못할 때고 신축을 할 때죠. 그럼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신축은 못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만 공급량 늘어나니까 많이 늘지 못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근데 뭐도 할 수 있다면 신축도 할 수 있다면 신축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량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다? 탄력적.
여기서 말하는 소요기간은 이름 그대로 생산기간을 말합니다.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럼 이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이게 짧다, 길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생산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가격 올라서 공급량 늘려야겠는데 하나 만드는데 5초밖에 안 걸려. 그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만큼 그만큼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탄력적이 되는 거고. 하나 만드는데 한 5년쯤 걸려요. 그럼 가격 올라도 공급량은 거의 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비탄력적인 거지 뭐.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으면 구별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죠.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구별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적어놓은 거는 이 생산기간과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할 때와 기존에 있던 중고주택을 수리해서 공급할 때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린다? 신규 주택이 당연히 새로 짓는 게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고. 중고주택은 수리만 하면 되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기간이 훨씬 짧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정부의 규제.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갑자기 그때 맞춰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럼 그만큼 공급량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탄력적이다.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공급량을 못 늘리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럼 정부 규제 때문에 공급량을 마음대로 못 늘리죠. 그러니까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하시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이거에서 5가지 뽑아놓고 공급의 가위 탄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고르세요. 그러면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외워서라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것들 중에 탄력성이라고 해서 배우는 게 요 4가지예요. 그럼 남은 게 냅두고 갈까요? 남은 게 이제 가격 신축성이라고 하는 건데 가격 신축성. 책에는 이게 어디 있냐면 123페이지인가 에 있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책에 있는 거로는 이걸 설명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도 어떻게든 웬만하면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거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123페이지 있는 거로는. 그래서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요약집 49페이지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49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에 가격 신축성이라는 거의 개념부터 일단 잡아보면 가격 신축성의 개념을 잡으려면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한다는 걸 배우신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변하는 거니까 가격을 독립변수, 수요량 공급량을 종속변수로 봐왔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탄력성에 대한 얘기는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감소할 때 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느냐 적게 감소하느냐,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날 때 이게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느냐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탄력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독립변수의 변화율 분해 종속변수의 변화율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독립변수인 누구? 가격의 변화율 분해 종속변수인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로 구해왔던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우신 뭐다? 탄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가격이라는 애는 이렇게 수요량 공급량한테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 공급량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법칙, 공급법칙 할 때도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거꾸로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은 어떨 때 오른다?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려면 수요량은 많아져야 되고 공급량은 줄어야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지금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변수고? 독립. 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건 결국 가격이라는 애는 독립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종속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가격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수요랑 공급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데 이 가격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을 뭐라 부른다? 신축성이라 부릅니다. 그럼 신축성이라는 건 결국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뭐가 변했을 때 수요 또는 공급이 변화를 했을 때 누가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뭐다? 이게 신축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은 정 이해 안 되면 누구에 대해서 묻는 거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가격 변화. 그게 신축성이에요. 그럼 이 신축성은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니까 항상 얘도 탄력성의 한 종류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밑에가 독립변수. 그럼 독립변수가 누구예요?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 분의 종속변수 가격의 변화율. 그러면 이게 뭘 구하는 식? 신축성 구하는 식이 되죠. 그러면 이 신축성을 왜 탄력성 파트에서 설명하냐면 신축성하고 탄력성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요? 구하는 식이 서로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 그럼 이 두 개가 역수관계라는 얘기니까 이 신축성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구나? 탄력성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신축성은 탄력성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탄력성과의 관계. 그러면 탄력성과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탄력성 값 계산한 게 작아요. 그럼 탄력성 값이 작을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비탄력죠. 그럼 탄력성 값이 작으면 그거랑 역수관계에 있는 가격 신축성 값은 어떻게 된다? 가격 신축성 값은 커지겠죠. 커져요. 그럼 신축성 값이 크다라는 거의 뜻은 뭐예요? 신축성은 누구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가격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신축성이 크다라는 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탄력성 값이 작아지면, 아니 커지면, 탄력성 값이 커질 때 우리는 뭐라 부르니까? 이거 뭐라고 쓴 거야?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니까 탄력적이면 그거와 역수관계에 있는 신축성의 크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작아질 거예요. 그럼 신축성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가? 가격이 적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게 변하는 걸 덜 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 어디에도 신축성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신축성이라는 표현. 그러면 뭘 보고? 탄력성 값 주어진 걸 보고 탄력성 값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더 많이 변하고 주어진 탄력성 값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변한다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어서 이걸 네 글자로 정리해서 뭐라고 기억하시라? 비, 더, 탄, 덜로 기억하시라고 한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겠어요? 가격이 변하려면 일단 수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 줄 테고 가격이 변하는 건 누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탄력성 값이 주어질 테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슨 문제구나? 가격 신축성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내는 문제 내는 패턴이에요. 이 틀을 절대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두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부해. 그럼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단한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는 신축성은 누구의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요? 가격의 변화. 그러면 가격이 변할 수 있는 모습은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가격 변화에서 체크할 거 첫 번째는
가격 변화를 묻는 문제가 신축성 문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확인할 건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 확인하시면 돼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그 초과 수요 발생하고 있으면 가격은 오르는구나.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내리는구나 라고 답을 하시면 되죠. 문제에서 주어진 뭘 보고 수요 공급의 변화 주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건 뭐예요? 가격 변화에서 확인할 건 얘가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로 확인하셔라? 탄력성 값이 주어진 게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하는 거고 주어진 탄력성 값이 탄력적일수록 덜 변하는 거죠. 뭐. 그럼 이거는 뭘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탄력성 값 보고 확인하면 되죠. 뭐. 그래서 문제는 낼 때 어떻게 낼 수밖에 없다. 수요 공급의 변화 주어져야지 오르는지 내리는지 확인하니까 수요 공급 변화 주고 탄력성 값 알아야 더 변하는지 덜 변하는지 주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와 탄력성 값 주고 뭘 물어보는 거 있으면 가격 변화 물어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무슨 문제다? 신축성.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실제 한번 문제 풀어봅니다. 책에는 없어요, 이 문제가. 기본서에는 없으니까 요약집 어디를 가보시냐면 52페이지 6번. 있던가? 있던 것 같은데. 52페이지 가시면 6번입니다. 요약집에 6번. 그럼 6번 문제에서 1번하고 3번이 문제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일단 그거는 한글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눈으로. 1번하고 3번 문제는 문제를 낸 형태가 거의 똑같죠.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6번에. 52페이지 6번에 1번하고 3번은 지금 수요 공급만 바뀌었고 탄력성도 수요 공급만 바뀌었고 탄력성 크기는 똑같고 뒤에는 내린다 오른다만 바뀌고 나머지 문제는 똑같잖아요. 형태가 똑같다는 거 이해를 하시라고. 똑같다는 거.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1번은 공급이 증가할 때를 줬고 3번은 수요가 증가할 때를 줬죠.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때는 뭘 준 거예요? 수요 공급의 변화 준 거죠. 그 다음에 1번에서는 수요의 가이탈성이 3번에서는 공급의 가이탈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이건 뭘 준 거예요? 탄력성 값 준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다? 가격 신축성. 그럼 머릿속을 때려야 될 단어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얘가 신축성 문제인지를 몰라. 지금 풀고 있는 6번 문제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건 뭐 묻고 있구나. 신축성 묻고 있구나. 이게 생각나셔야 된다고. 못 푸는 이유는 그거예요. 비슷한 들 죽어라 외우면 뭐해? 어디다 써먹을지를 모르는데. 그럼 말짱 소용없죠, 뭘. 그래서 신축성 문제는 그런 형태로 물어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그럼 확인할 건 두 가지랬죠? 오르느냐, 내리느냐, 더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그럼 1번부터 해결해 보시면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잘 모르는 분들은 손 모으라니까? 왼손이 뭐였어요? 수요, 왼수. 오른손은 뭐요? 공급. 그럼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내리죠? 그 다음에 탄력성 값 보니까 뭐래요? 비탄력죠? 그럼 비 더 내리죠? 그래서 1번은 빠졌지. 확인하는데 한 5초? 3번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오르죠? 탄력성 값 보니까 뭐예요? 비탄력성. 그럼 비 더 오르죠. 그래서 3번도 맞았고 4번과 5번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거의 똑같죠? 형태가 똑같아요. 그럼 그것도 눈에 띄셔야 돼. 문제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럼 일단 4번부터 보시면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럼 이건 뭘 준 거예요? 탄력성 값 준 거잖아요. 탄력성 값. 탄력성 값을 그냥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요가 증가해도 그럼 얘는 뭘 줬다? 수요 공급의 변화 줬잖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죠.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른다고요? 신축성 문제. 그럼 확인할 거 두 가지랬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잘 모르겠으면 손을 모아요. 그러려고 배운 거 아니요?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 그럼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올라야죠.
근데 탄력성값 보니까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요. 뭘 탄력성값이 뭘 변하지 않는다요. 한국 분들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탄력성값이 어떻다고 줬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줬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한다.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더 변하겠지 뭘.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한대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완전 더 변하는 거지 뭘. 그 완전 더 변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완전 더 변한다는 건 폭등한 거지 뭘. 폭등. 그 정도 한국말은 유추하지 않아요? 그럼 4번은 폭등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그랬으니까 편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네.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럼 이거 뭐 준 거예요? 탄력성값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해도는 수요 공급의 변화 준 거고. 그럼 1, 3번하고 4, 5번은 차이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1, 3번은 뭘 먼저 주고 수요 공급의 변화 먼저 주고 탄력성 주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4, 5번은 탄력성 먼저 주고 수요 공급 변화 주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는 거. 그 차이요. 설마 이거 구별은 하겠지. 같은 문제라는 거. 같은 문제라는 거. 그럼 지금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으면 손 모아요. 그래서 공급 증가하면 뭐예요?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하락. 근데 탄력성값 보니까 뭐예요? 완전 탄력적. 그럼 탄력적일수록 덜 변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덜 변하는 게 완전 덜 변한다는 건 안 변한 거지 뭐요. 완전 덜 변한 거. 소중한데 더럽게 소중해. 그럼 뭐라 그래? 완소라고 안 해요? 이것도 몇 년 지나서 안 써먹어 이제? 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덜 변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안 변한 거지 뭐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데 하락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 책은 이걸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1, 3번에 대한 설명은 아예 책이 없어요. 기본서에 없어요. 기본서에. 그리고 4, 5번을 설명할 때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래프. 그럼 4번은 지금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공급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랬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가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죠. 그럼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한 건데? 폭등한 건데 안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5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5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이 어떻게 됐다? 증가. 그럼 공급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누구는 변화가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지. 그래서 완전 덜 변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아무리 외우면 뭐예요? 어디다 써먹을 줄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축성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한 내용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일요일 날 또 나오세요. 일요일 날. 한 번 더 들으면 좀 낫겠지 뭘. 그래야지 7월부터 뭐예요? 문제 풀지. 7월 달부터는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문제만 풀어요. 계속. 문제만. 계속. 그러니까 뭐 문제 푸는데 못 그러니까 7월 달에 오는 분들이 제일 심란해요. 왜? 내용은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다 뭐만 하고 있어? 문제만 풀고 있어. 그리고 못 풀면 왜 못 푸냐고 막 뭐라고 욕해. 도대체 6개월 동안 뭐 하신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 날 때 공부해 주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일요일 날 뵈야 되는 분들은 일요일 날 뵙고 아닌 분들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